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한국당 입당 이후 처음으로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청한 의자 반입을 불허하며 홀대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입니다. 그러면서 배신자란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훨씬 큰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오랜만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진짜 좀 잘하지? 이제 와가지고 오면 뭐하나, 이제? 여기 또 순서 내는 자리 아닙니다. 아이, 총이 있을 때 잘하지, 씨발로. 뭐, 이제 와가지고 지랄이야, 정말로. 아, 그렇잖아. 국민이 한 사람 열받지. 그 총이 있을 때는 잘하지, 씨발.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이상 어떻게 해요? 예? 이 이상. 아이, 총이 있을 때 좀 잘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뭔 개소리야. 열받아 죽겠구만. 뭐, 이런 자리 안 되니, 뭐가 안 돼.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 사람들. 아, 조용히 하나만 하지. 언제까지 그렇게 가져놓을 겁니까? 진작 잘해야지, 씨발놈들. 시간이 족같은 게. 언제 나가요? 언제 나올 건데요?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으라 말하지. 하고 있으라 진작 잘해야지. 이제 와가지고 뭐 하고 뭐해. 왜 국민이 입을 다 막아요? 누군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입을 막아요? 아,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뭐가 똑같아지. 근데 하는 사람한테 응원을 해줘야지. 뭘 얼마나 했습니까? 아, 똑바로 해. 잘해야지 응원해주지. 뭐, 못하지 사는데 뭐. 누구만큼 했습니까? 말 똑바로 하세요. 예? 황교안 씨가 잘 해봐요. 탈에 안 됐다고요. 아니, 지금에서 우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해주십시오. 예, 강하면 지금 강남가면 무슨 뜯어볼 놈을 거예요. 황교안 국무총리 했던 겁니다. 그러더라니. 권한대행고. 그러니까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지가 저거 한다고 되나? 열받지 마요. 열반이 안 맞으면 그때 원래가 황교안이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 이명박 쪽이잖아, 그 새끼.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선이 돼가지고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이게 노무현이 사람인 줄 알고 썼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열받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아이, 그건 말하지 말고, 그럼 열반 안 맞는 게 문제인데, 저런 걸 죽여야지. 저게 김문성하고 유승민하고 똑같은 놈이라서, 더 나쁜 놈이라서, 아, 조용히 해, 그냥, 조용히 해, 아이. 문재인을 욕을 해. 왜? 아, 왜 문제를 욕을 해요? 더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을 잡아주고. 국민을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국민을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따구로 하면 안 되지. 황교안이 오면은 나도 더 열받아요. 그런데 아줌마가 아무리 힘까지 생겼어요. 저도요. 조용하세요. 저도 박근혜. 아, 동네에서 저리 가. 진작 갔다 온 사람이 아, 동네에서 가라니까. 나는 정과자야, 정과자. 아이, 이 사람은 나는 정가 아닌 줄 알아도 똑같이 정가자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씨발. 나도 벌금 300만 원 낸 사람이야. 왜 자꾸 끼어들어, 그냥 또 그냥. 국민이 잘 안 맞는 국민이 어딨어. 여기 와가지고. 누구를? 부정선거에 앞장서고 부정선거로 나라가 뒤집어지고 아유, 아줌마 조카 하지 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줌마만 애국자 아니야? 나도 애국자야. 아이, 나는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려다 진역 살고 나온 사람이야. 아니, 뭐, 지금 와가지고, 막, 한교안이 어떻고 막 그러는데, 그 말이 돼요? 자기가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똑바로 잡았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그것도 사유로 부정선거를 갖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지가 부정선거 얘기하면 되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또 옆에서 또, 거두는 사람은 또 뭐야, 씨발. 황교안 전 대표가 나중에 차후에. 아이, 소용없고 만해. 우리는 여기서 할 거 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국민이니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리지 말라고요. 왜 말려요, 그거를. 이상한 사람들이야. 국민이 분해서 하는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못 들어줘? 그럼 하지 말아야지. 지가 무슨 국무총리고, 법무부 장관이었냐고. 국민이 원하면, 지금 아무리 분해서 원통을 하면 그 얘기를 들어줘야지. 뭐 하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지 말아요. 나와요. 혹시 자기가 정치에 끼어들고 하려면은 3보 1보 정도는 하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뻔뻔하게, 응? 박근혜 대통령 노선으로 갖다가 이렇게 저기 참배한다고, 이게 한다고 이게 되냐고, 예? 대통령이 안 되는 거, 지금. 저기서 서명하고 참배한다고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저 사람은요. 저렇게 해놓고 저 사람 대통령 되면 또 우유우전한다 해준다니까? 우리가 단지할 건 단지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가야지. 아니, 저렇게 머리만 조아린다고 뭐가 되나? 예? 아니, 말리지 마요, 그거! 자기 정치 생명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아요. 정치하는 걸 똑바로 해야지. 자기만 내세워가 저렇게 한다는 거는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야, 저거는. 우리 대통령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저래 놔둘 것입니까?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거다 어제 잘못했어. 칼날 안 갔어. 그래서 어제 그저께 박지만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조카하고 저기 뭐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 박근혜 애들 면회를 갔는데 이 개새끼들이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면회를 가는데 박지만하고 내 조카하고 같이 갔다고 갔는데도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야. 누가 박근혜는 면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서 안 시켜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개새끼들하고 욕하고 한번 하고 왔어.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도 이게 박준홍 씨가 오는데 사촌 오빠가 온다고 오는데 피통 트인다니까 우리가 피통 트인다니까. 오늘요. 저 하지 말라니까 지금. 저 대통령 저 국무총리 때. 아, 쟤는 안 돼요. 저 박근혜 구속시키는 놈이야. 하지 말라니까. 한번에 안 된다니까. 나는 죽어도 간다니까, 쟤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견! 빨리 안 가면 가서 뜬다니까? 빨리 가라 그래요! 여보세요. 나는 유흥사에서 설아씨 이게 주영할 때 온 사람이에요. 오시면 죽은 거 뭐이고. 아니, 나와요, 거기.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놔두세요. 수고하세요. 네. 가세요, 빨리 가세요. 열받게 하지 말고 가라고. 수고하세요. 아, 가라고, 빨리 가세요. 화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화날 때가 아니라 똑바로 해야지, 정치인이라면. 맞아요. 뚝심이 있어야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발. 와서 얘기하세요. 길바닥에 하지 가둬놓고 말고. 몇 년을 뭐 하셨습니까? 똑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나라 살려야 되잖아요. 아, 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이제요? 몇 년이 흘렀습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걸 아직도 모르셨단 무슨 몇 말이에요. 년 전부터 얘기해요. 좀더 설치지 그랬어요. 언론을 좀 보세요. 언론을 좀 보세요. 우리가 왜 공개하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84년을 왜 입고 다녀야 됩니까? 예? 네, 흥분하세요. 저는요, 여기서 5년 동안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대통령 며칠 세 말씀 짠 쳐져갖고, 얼굴이 얼음이 뜨뜻뜨뜻 제 얼굴 좀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대통령을 저려놓고, 누가 한마디 하는 사람 없이, 우리가 복장 왜 터져야 되냐고요? 왜 국민이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밀어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대통령 여섯 바퀴 걸치요. 다행입니다. 불행중 다행입니다. 내가 강남에 선거 활약했는데 다행입니다. 우리 대통령 지금이라도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힘을 다 모으겠습니다. 힘을 다 모아주세요. 아이씨. 힘내세요. 뭘 힘내세요. 족 같은 걸 하고 있어. 갖고 있으면 명만 갖고 붙이는 우리 대통령 찾아주세요, 제발.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농촌도 잘못. 제가 6개월 재판 가서 판사되나 사형시켜달라 그랬어요. 뭔 죄가 있어 재판 가는데. 아, 청와대도 한번 가지도 못하는 게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패낸다고 하면,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아유, 정치하는 놈들이 똑바로 해야지.
나라가 살지. 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유경사님 돌아가시니까 74년도 여기 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여기 왔는데, 전 처음부터 여기 유경사님 묘소를, 방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렇게 유경수 선사님 묘소를 방문했다고 해서 자기가 정치가 올바르다고 이렇게 그렇게 알리는 거는 원칙 안 해요. 저는 뭔가 반성 있는 기미를 보이고 올바른 정치인에서 활동을 했을 적에가 그 전에 그 죄가 사해지는 거지. 저렇게 사진 한번 찍는다고 그 전에 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를 받으려면은 국민한테 사죄를 해야죠. 옆에서 왜 말려, 그거를. 왜 한교안 씨가 하는데 왜 주위에서 말리냐고. 뭐 이제 싸울 때다? 그러면 진작 싸웠어야지. 그걸 이제 와서 싸운다고요? 높은 자리일 때 싸워야지. 이제 뭐, 부정선거 1년 다 지나고, 모든 게 다 조용해지니까 이제 기어 나와가지고, 뭉쳐서 싸우자고? 그건 나도 하죠.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 모든 게 평탄하게 자기가 올라갈 수 있을 적에, 그때 나와가지고, 뭐 다 같이 해야 돼. 힘에서 합쳐야 된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다 하지. 왜 옆에서 말리냐고. 나는 한교안 씨하고 얘기하기도 싫어요. 뭐 한교안이가 처음에 나왔을 적에, 윤동길 의사 거기서 사인회 할 적에도 그때도 갔었어요. 그때까지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한교안이 새님이에요, 새님. 걔는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걔는 공무원이나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조그만한 개척교회 그 목사님은 딱 맞아. 맞아요. 목소리도 좋고, 예. 개척교회 목사님은 딱 맞을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총리하다 대행을 했잖아. 그때 저 법률을 잘 알잖아, 그 사람. 그렇죠. 그러면, 야, 이렇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민주주의답게 법리적으로 잘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각 방송에서 완전히 마녀산, 누가 봐도 마녀사냥이지. 방송국마다, 신문마다 다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 예? 그 유태인들은 그렇잖아요. 무슨 안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찬성 100% 나와도 무효요. 그만큼 치밀하게 논쟁을 안 했다는 거야. 연구 안 했다는 거야. 근데 매스컴이 전부 박근혜 마녀 사냥을 하는데,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았냐고 말이야. 그동안 기독교 장로잖아요, 방기환이가. 그렇죠, 예. 그럼 유태인들 참으는 거 뭐 이었을 거 아니야. 100% 찬성도 무효. 다시 해라 이거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이렇게 대면서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잘 따져보면서 하자. 이게 잘못되면 후세들한테 전부 이 시대 사람 전부 다 욕을 먹는다. 이런 소리 말 한마디를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따라야 됩니다. 예라이. 내가 강화문에서 좀 전에 봤어요. 강화문에서 좀 전에 봤는데, 우리 야당 우리가 뽑아놓는 거 이유가 뭡니까? 여당이 뭐 잘못하면 싸우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싸우라고 뽑아놓은 거 걔네들하고 같이 뭐 야합이나 하고 말이야, 뭐 먹을 거 있으면 논 하나 먹으려고 그러고 말이야, 동해나 하고 도장 찍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싸울 수 없으니까 그 국민 세금에 무슨 돈 부채급나게 많이 주고 비서들 다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 사람들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치열하게 어떤 주제의 논쟁을 가지고 싸울 때 싸우고 해서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인물을 있는데 그거 싸우려고는 안 한다고. 똑같은 부동을 새끼인데 뭐를. 나 요번에 이준석 있죠? 네. 난 이준석을 유준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정치적 아버지가 유승민이요. 유승민 정치적 아버지 대통령 만든다고 그렇게 야지를 놓고 어떻게 윤석열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볶아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이제 인터뷰 아니야, 이거 졸제 말씀에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12월 12일인가래요. 지난해. 엄청난 독소리가 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냥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쫙 내리꼽더니 윤석열이 말이야. 팔 좀 줘봐봐요. 이렇게 있으면 탁 잡은 거요. 누가요?
독수리가. 어. 이게 다 칼날 같아. 어. 딱 잡아서, 아유, 그거, 이렇게 보니까 꿈에서, 당신, 이런다. 당신 그, 놓으면 발목 다 잘라진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하나 찾아보려고 막 하다가 노란 물통 뭐 이거는 막 소리 지르다가 깼는데, 가만히 보면, 길몽일 수도 있고, 흉몽일 수도 있어. 황교안이도 이제 뭐 이렇게 잡았어. 독소리 이렇게. 근데 독소리가 저보다 어떤 적대시 그 누는 짓은 아니길래 그렇게 깼는데, 그게 정말 그 윤석열이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맞아요. 나는 그 사람이 뭐 탄핵의 2인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검찰로서 그 조사하면서 2인자도 박영수 다음으로 2인자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음 정권은 칼을 들어야 됩니다. 피바람을 불러야 돼. 피바람 일으켜야 돼요. 그 사파는 그 이제 제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주먹질이라든지 뭐 이 정도 깡다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이 그 칼을 써먹으려고 지지하는 거지. 그 사람 행적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래 검찰을 오래 하면 고관 대작들은 하고 이거 폼 잡기 바쁘지 발 밑에 안 봅니다. 우리 같은 사람 이제 벌레만 좀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저에게 남한테 벌 주는 직업이 뭐 이렇게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광화문에서도 보고 여기서도 오늘 또 보는데, 저 사람 천하 없이 듣는 샌님이야. 저도 많이 따라다니 봐가지고 알아요. 샌님이어서, 네. 조그만 이것저것 안 되면, 조그만 시골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이면 아주 잘 어울리죠. 맞아요. 잘 어울리죠. 네. 아주 목소리도 좋잖아. 이만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서 열렸습니다.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린 추도식은 딸 박근령 전 유경재단 이사장 부부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을 외치면서 황교안 대표를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를 치거나 야유를 보냈지만 황 대표의 추도식 참석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사유로 공선거 보여주고 공화당 있는 사람이 행정을 탄핵수령 물러가세요.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사과하세요. 물러가. 물러가라. 국가 반란 탄핵 세력 황교안 물러가라. 물러가라. 빨리게요. 내가 난 빨리게요.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한테 빨리게냐고? 뭐야? 대통령 막을 수 있었잖아. 뭔데? 뭘 막아?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지에서. 대통령 권한대 때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서 탄핵을 왜 막지 않았습니까? 탄핵 세력 물러가라! 탄핵 세력 물러가라! 탄핵 세력 물러가라! 위장 못하고요, 위장 못하고. 전라는 만들고. 생경수 거짓말이야. 다른 분들은 다 좋아해요. 아니 경찰 이격 좀 해줘. 이격 좀. 뭐하러 이격 안 해. 이격.
다시 오지 마라. 어? 왜 나왔어? 어떻게 나라가 이겨볼 사람? 양치기 그거야. 시켜 빨리 도와주려고 그때 한번 보자. 이 나라를 망친 소리지. 어떻게 빨리 이럴 수 있어? 이거 어디라고 오늘? 똑바로 알고 와서 뭐라고 해? 다쳐요. 아저씨! 다쳐, 밀지 마요! 밀지 마요, 빨리 보내! 우리 관심 없어. 국가발랄타락시에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와서 부정선거를 합니까? 자유한국당 당대표 때 부정선거 막았어요, 막았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기 또 알잖아. 포천에서 봤어. 뭔지. 아니, 지금 말입니다. 말씀 똑바로 하세요. 아니, 박 대통령 계실 때. 그래. 박근혜 대통령 진짜 뭐 하냐고! 계실 때.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그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기 김순환 법무총장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무슨 복을 받았냐고요? 국무총리 때, 아, 그래요. 국무총리에 재직하실 때. 예.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최순실 씨 공소장. 내가 총리 때 무슨 탄핵이 아니요. 얘기돼요? 잠깐만요. 차분하게 얘기하세요.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해요. 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저기 국무총리 계실 때 이제 그 최순실 씨 공소장 보셨습니까? 보고 가셨죠? 최순실 공소장은 나중에 아니까. 수사 마친 다음에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받으셨죠? 내가 총리 때는 어느 시점을 얘기해야죠, 정확하게. 아니,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하실 때, 그러면은 이제, 최순실 씨 공소장 제일 말위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공무원. 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나중에 내가 보고가 아니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현직에 계실 때, 국무총리 때 보고 받으셨죠? 타이밍이 내가 탄핵 받기 직전까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탄핵 그런데 12월 9일날 그런데 거기서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아요. 수사기관이 왜 총리에게 보고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런 관계 문제인데 더구나 신수 씨 공소장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무원은 한 줄을 있어요. 최순실이 제가 제 말씀 최순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듣고서 그래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이제 공무원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그 국회에서는 그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의 증거로 삼았어요. 그러면 그 전직 이제 국무총리 계실 때 그 내용을 다시는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왜? 대통령 결과적으로 알았다면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알았죠. 시기 문제는 훨씬 뒤고. 그런데 하여튼 알았으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무총리 계실 때 그 내용이 있으면 과연 박 대통령이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갖다가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검찰 그런 건 좀 나중에 문제고요. 아니에요. 수사를 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수사가 끝나고 나서 재판 회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탄핵 결정을 한 거예요. 특검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이게 뭐냐면 최순실 씨 특검이 아니라 특별수사팀. 그러니까 저기 최순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공소장에다가 박 대통령 공모하라고 그걸 가지고서 그 내용이 최순실 씨 공소장 그 자체가 국회에서 12월 9일날 2016년 12월 9일날 탄핵 소추할 때 그 친구를 삼았어요. 그걸로 자료로. 근데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 아니죠.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뭐랄까 제출했으니까. 전부 자유한국당 대표님께서는 국무총리를 하셨고 권한대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더구나 검사를 하셨고 또 법률 전문가십니다. 전문가죠. 법률 전문가시니까 과연 이게 그 탄핵 소추에 관련된 그게 그 증거가 되시느냐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의 증거는 지금 사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재판 정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원의 자료들은 증거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일이고 헌재의 결정은 증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헌재 문제가 아니라 예. 탄핵 자체가 현재 탄핵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소리를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의문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무총리에 계실 때, 현장에 계실 때, 최순실 씨 동습장의 탄핵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 공모라는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셨을 것이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나중에 결국은 알았어요. 그 내용을 알고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대응을 했죠. 근데 그건 보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검찰이 무슨 총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거는요. 직접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내용은 들었어요. 그렇죠. 국가원수가 탄핵되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거기서 충분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사실관계도 설사 대통령께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이 형사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그 국가적인 문제, 즉 헌법 84조에 의해 가지고 그 내용의원제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 모든 것도 다 사실은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라는 한 줄만 가지고서 그걸 증거를 삼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하실 때예요. 그러면 이제 그 12월 9일날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였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 12월 11일인가 16일인가 하여튼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제 대한민국 법무부에다가 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라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후보에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노무현 때는 법무부가 그 당시에 노무현 그 탄핵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100몇 장에 의해가지고 그걸 다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권한대행 하실 때 그 법무부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체를 갖다가 그 반대나 어떤 그 탄핵의 부당성을 한 번도 언급한 게 없어요. 한 줄도. 헌재의 요청에 대한 것이었는데 헌재가 요청한 것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변도 그것에 대해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 하실 때 그 헌재 국회 탄핵 의견에 대한 소추 의견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달라. 근데 법무부 의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사례를 봤을 때 노무현 탄핵 때는 그 100몇 페이지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냥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탄핵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제출했다고. 근데 그 권한대행 하실 때는 그 법무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차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절차에 대해서만 그 국회에서의 탄핵 절차는 문제가 없다. 사실은 그게 헌재에서는 라는 말은 없었을 것이고 절차에 대한 설명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 하실 때 법무부에서 보고를 했을 때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당연히 법률 전문가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자체가 그건 사실은 증거도 없고 전부 다 사실적인 것 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또 왜 안 하셨냐 이거죠. 범죄 결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수사 과정에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은 다 막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하면서 1차 수사 기간 중에 수사가 안 됐다. 그러니까 더 하겠다. 연장 신청한 걸 제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과연 그 영장을 기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도한 수사라는 것이라고만 판단하고 그걸 막았어요. 또 청와대 압수하겠다는 것도 제가 기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되면서 헌재에 소추가 되고 헌재 결정이 이제 있었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탄핵 결정할 때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기소했고 법원이 아마 재판 중이었을 거예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무죄가 됐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을 해놨는데 원인이 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권한대행께서 예. 그 충분하게 그 법률 전문가로서 그 이의 제기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 충분하게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안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네네. 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하질 않았죠.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예. 이제 2017년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이요. 헌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제 그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사기 탄핵을 이제 판결을 한 거죠. 예. 그 당시 바로 헌재에서 판결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권한대행 입장에서 예. 그때 종합청산과 그 재난본부의 쪽에서 뭔가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총사에서 예, 그 발표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더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존중한다. 따른다는 말 안 자, 했죠. 잠깐만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무슨 내용이냐면 예. 충분하게 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권한대행에서. 그러면은 당시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충분하게 다 막을 수 있었고 또 법률 정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막냐고요? 아니, 제가 이제 보는요. 그 충분한 위치에 있으셨어요.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었어요. 총리 거쳐서. 국무총리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거는 대통령이 차라리 막았어요, 지금. 자, 그거는요. 예. 그럼 대통령이 그 당시 더 그 권한이 더 정지되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고 못하는 부분을 제가 못했어요. 못한 점도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게- 말씀하시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2010년 3월 10일 그날 발표하신 성명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민족과 그 다음에 또 더 크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대한민국에 누가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까? 절차나 모든 걸 보면 지금 보면 더 박근혜 대통령은 동의를 한 번 받지 않았고 국정원도 없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 탄핵 84조도 적용도 안 했고 그 다음에 2010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은 26가지 그 증거 중에서도 거의 다 거짓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순실과 공모하여 한 줄. 그거는요 헌법재판소 당시에 이 공보관 배보윤 판사가 양심선 한 명입니다. 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얼굴을 줄 수 없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잘못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다 있겠죠. 충분하게. 그러나 이 역사 앞에서 저는 권한대행께서 정말 결제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크게 일어서시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 짝이었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 또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정치적인 부분, 헌재 결정과 법원의 결정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또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걸 맡아가지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내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고, 근데 우리가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지금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 완전히 부정선거예요. 네, 그렇게 봅니다, 나는.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선거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정선거라고 본다는 게 그 말이죠.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나는 법률적으로도 부정선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부정선거의 현재 핵심적인 증거들. 예. 그 증거들이 이제 뭐냐면은 사전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맞습니다. 전자개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당대표 계실 때 예. 사전선거를 많이 독려를 했어요. 맞아요. 문자로 그냥 전 국민들한테 사전선거라고 다 독려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모르셨나요?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이 저렇게 무너져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몰랐던 것을 제가 사과도 하고 국민에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4.15 총선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실시가 된 재검표 때 보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표가 나온 거예요.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는데 재검표라는 게 투표했다가 개표했는데 당사자가 이제 이의를 하니까 그걸 다시 접어놓은 거 아닙니까? 봉해놓고 나중에 연 거죠. 그러면 열었을 때 그 투표용지에는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용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검표할 때 보니까 그건 투표한 사람의 투표용지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이런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건을 보고 그 즉시 4.15는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기 했죠. 증거가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4.15 이후에 1년 2개월 뒤에 얘기했냐 해요. 저는 증거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추정만 추측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걸 나는 서칭을 했었고, 마침 이제 재검표가 나와서 재검표 될 때 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어요. 그러면 2020 4.15 총선 이제 끝나고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서 많이 튀어나왔어요. 예. 진짜 많이 나왔고 당시에 이제 출마했던 많은 입후보자들이 이제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그런 소송 선거 무효 소송을 했죠. 근데 당시에 당대표로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거를 당 차원에서 이거를 제가 물러난 뒤죠. 당대표 물러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만두신 것이 4.15 총선 이후에 그만두셨는데 4.15 총선 개표한 날. 개표한 날. 개표 결과를 보고 제가 사퇴를 했죠. 책임을 지겠다. 개표한 날. 개표한 걸 보고 그날 밤 11시에 이제 우리 졌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얘기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데 나왔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자유한국당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는요. 부정선거에 부채도 꺼내지 말라. 내가? 아니요. 당이. 그렇죠. 이준석이 그랬죠. 꺼내지 말라. 예. 그리고 전부 다 본인들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이제 제3자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도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같은 편이 아니었는가. 자체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내가 피해한다. 그 얘기한 사람들이 주로 밤이당 출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다 암과 같다. 다 쫓아내자. 내가 그러고 있죠. 그 4.15 총선 끝난 다음에 내가 물러난 뒤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은 내가 본 재검표 결과는 이게 부정선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 캠프에서 방송도 하고 있고 방송도 했고 또 그게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제도 개선도 제가 제도 개선안을 10개를 내고 이렇게 나가자. 근데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엔 이준석이가 대표로 있으니까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재검표한 현장도 가보지도 않은 놈들이 또 재검표가 되기도 전부터 4.15는 부정선거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난 그 자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친구들 같이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사실은 저 국민의힘이 참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준석의 등의 행태, 바른미래당의 행태는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내가 싸울 수 있는 것들은 다 싸우는데 그럼에도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내가 그때 사죄드리고 있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대표님은 이제 국무총리도 하셨고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도 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자원이시죠. 자원인데 그러면은 큰 자원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 첫 번째 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 정말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뭐 기자회견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없어요? 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 번 사실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날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제가 할 건데 다 타이밍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겠다. 다 타이밍에 문제가 있어요. 제 얘기 글 쓰는 거 이런 걸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1년씩이 없는데 장관으로 지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그분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사실 존경합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부 다 개혁 정책이었어요. 그런 개혁 정책을 하시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당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몇 년 내에 다음 대선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분의 완전한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렇게 지금 실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적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대표님처럼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큰 어떤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이 깃발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 깃발 든 데서의 중요한 게 정통성이에요. 정통성. 그럼 과거는 정말 잘못있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결제하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정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확고한 결심과 각오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많은 국민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출마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밖에서는 밝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당에 들어가서 당도 바로 세우고, 당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우고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래 하려고. 근데 아무튼 저는 과거를 갖고서 이렇게 계속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저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워낙 이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사들이 정말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국민으로부터 이 호응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황교안 전 대표께서 그런 결제하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반드시 할 겁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제가 최소한 30년 우리가 자유우파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사회주의 동체국가로 가니까 그건 안 된다 해서 지금 30년 집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정권 뺏기면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힘을 합친다면서 악수하면서 결자 해제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힘을 합친다고 여기서 악수합시다. 박수를 하자. 그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다! 사내가 그때 하시면 아니요. 잠깐만요. 그때 아니요, 대표께서 됐어요. 대표께서 그때 진짜 결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때 악수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걸 잘 보십시오. 잘 보시고.
감사합니다. 국두부, 네. 뒤에 얘기를 나중에 하고 다시 하고 지금 일단 악수부터 하세요. 네, 이거는 그냥 악수. 우파는 하나다! 우파는 하나다! 인사도 못하는 우파는 하나다! 우파는 하나다! 30년! 우파는 하나다! 사랑으로